네, 전 강의에서는 계량값 데이터의 점에 대한 합과 평균을 구해봤습니다. 이번에는 계량값 데이터의 길이에 대한 합과 평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포의 경향인데요. 이 길이라는 이 차원이 0차원에서 1차원으로 넘어졌죠. 자, 길이라는 걸 한번 이쪽 세 그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그룹은 요 길이가 얘가 3이고 5고 7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평균값은 x반은 5로 똑같죠. 똑같은데 3포가 승입니다. 그렇죠. 3포가. 근데 이쪽 2그룹을 보시면 2그룹은 3포가 똑같습니다. 평균하고 3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길이라는 걸 봤을 때는 얘도 굉장히 정밀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쪽은 3포가 굉장히 크죠. 즉 길이도 정보량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계하는 사람은 이 길이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점에 대한 합과 평균만 가지고 많이 따지시는데 우리 같이 통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 길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길이를 나타내는 방법들은 수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앞에서 x바를 구했죠. x바를 구해서 x바에서 x1을 뺍니다. 요거를 우리는 차라고 얘기를 하죠. 차. 그래서 요 또 x바에다가 x2를 빼서 또 차를 만듭니다. 차를 만들어서 이 차들을 다 더하면 길이의 합이 나오겠죠. 길이의 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 더하면 뭐가 나오냐면 0이 나와요. 편차의 합은 제로라는 이게 말도 못하는 이 또 일이 나오죠. 합의 길이는 있는데 이걸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누게 돼요. 첫 번째 뭐냐? 제곱해서 더해버립니다. 그러면 길이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절대값을 해서 더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길이를 연구하는데 두 개 다 활용해요. 근데 통계는 통상적으로 제곱해서 더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가 없어지니까 길이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변동의 의미를 아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 통계 세계에 입문하게 됩니다. 이게 통계학의 3대 발견 중에 첫 번째 발견입니다. 길이의 합을 구할 수 있구나. 그래서 밸리에이션에서 변동이라고 합니다. 길이의 합을. 그리고 라지 s라고 수학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변동을 아시는 순간 여러분들이 수학의 세계에 접어든다. 자, 근데 이 변동을 구하고 난 다음에 변동만 구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또 객체수가 커짐에 따라 가지고 이 변동도 커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까 우리가 대칭관계로 봤을 때 점의 합은 객체수가 커지면 합이 커진다라는 경향도 똑같이 여기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로 나눠주느냐? n-1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n-1로 나눠서 얘가 분산이기 때문에 불편 분산, 표본 분산이기 때문에 n-1로 나눠져요. 요거는 조금 이따 유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왜 n-로 나눠야 되는지. 그래서 얘를 우리는 자유도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화학공학에서는 상변화할 때 인자들을 잡아버리면 뭐 바로 어떤 상으로 결정이 난다 할 때 많이 쓰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불편 분산이 나와요. 그럼 이 분산의 의미가 뭐냐? 길이입니다. 길이의 평균을 얘기하는 거예요. 길이의 평균이. 그래서 이 길이의 평균은 라지 V라고 합니다. 표본에 그래서 unbiased 그러니까 편기가 없는 모수를 추정하는데 편기가 없는 길이의 평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밸리언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분산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겠죠. 분산 분석이다 그러면 길이의 평균을 가지고 서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밀한가, 어디가 정밀한가를 확인하는 작업들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라지 V라고도 하고 혹은 스몰 s의 제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유도, 자유도의 개념이 나왔는데 자유도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변수의 수를 자유도라 그래요. 그래서 n 만약에 그 변수가 n개가 있다라고 하면 n-1개는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제약 조건이 걸리면서 결정이 나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변수의 수로 나눠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 또 이제 얘가 아까 표본의 분산은 제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곱이 되어 있습니다. 제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위도 제곱이 다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 편하게끔 가짜 평균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표준 편차예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에서 표준 편차 스몰 s라고 나타냅니다. 여기 스몰 s라고 나타내죠. 그래서 여기 루트를 씌워버린 겁니다. 제곱을 빼버린 거죠. 네, 그래서 얘는 항상 대꼬복고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표준 편차는. 분산을 제곱시켰기 때문에 마이너스도 제곱하면 분산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는 항상 표준 편차는 대꼬복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타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스몰 s와 앞에 있는 x 바와를 관계를 가지고 x축을 나누게 됩니다. x축을.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놓게 됩니다. 그리고 왜 앞에 x바를 먼저 구했느냐? 요 길이는 위치를 몰라요. 그래서 x바를 항상 대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x바에다가 붙여서 길이를 붙여버리면 어디에 있는지 위치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항상 얘는 x바를 대동을 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레인지. 네, 얘도 3포입니다. 어떤 걸 가장 큰 거에서 가장 작은 걸 뺀 거죠. 얘는 3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통계학에서 이 레인지를 많이 씁니다. 왜냐면 통계학이 1920년에 근대 통계학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피셔 경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피어슨, 칼 피어슨이라는 두 분이 어떤 기초 우리 근대 통계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 분은 애증의 관계가 있어요. 좀 많이 싸웠습니다. 싸운 게 아니라 저기 피셔가 일방적으로 당했죠. 근데 나중에는 완전히 그 칼 피셔를 그 뒷방에 그냥 할아버지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빠 써가 붙기 때문에 경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양반이 이제 나중에 실권을 잡으면서 경이 돼요. 근데 그 피셔가 또 그 아들하고 또 문제가 또 생깁니다. 피어슨이라고 그 아들하고 또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근대 통계학에 대한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R은 우리가 1920년대에 계산기가 도입이 안 된 시점이죠. 뭐 샤프라든가 또 일본어로 썼네요. 하여튼 뭐 근데 계산기를 안 쓰고 있는데 그 당시 계산기가 없다 보니까 시그마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뭐냐를 찾은 게 이 R입니다. 그래서 근대 통계학의 관리도라든가 보면 다 R로 나오지 우리가 아까 앞에 봤던 스몰 s나 표준 편차 같은 것들이 전혀 안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 계산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R을 가지고 뭐를 하냐? 관리도에서 시그마를 추정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R이 중요한 겁니다. 다음 보시면 이제 이것도 3포의 한 종류라고 제가 여기다 썼는데 뭐냐면 X바하고 그 다음에 스몰 s와의 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만히 보시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상대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스몰 s가 어디를 크냐 상대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 개의 집단이 있으면 그 집단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정밀한가를 볼 때 이거를 쓰게 됩니다. 변동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3포에 대한 경향을 이론적인 걸 다 설명드렸습니다.